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서 관련자들 출국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는 상당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조국 특검 간다 하는 제목으로 한국당의 분위기 그리고 한국당의 방향 이런 것을 파악해서 긴급뉴스로 이것을 방송했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되지도 않아가지고 검찰이 졸지에 조국 딸 조민 관련 그 다음에 각 대학 압수수색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전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혹시 면죄부거나 물타기는 아닐까라는 강렬한 의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방송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밥상을 하나 차려가지고 밥을 딱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밥상을 홀랑 채간 것 같은 느낌 저만 듭니까? 여러분은 안 드세요? 거기다가 윤석열의 과거를 볼 때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방송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방송할게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은 이걸 형사부에 배치되어 있던 사건을 특수 2부로 넘겼습니다. 이 말은 마치 고강도의 수사를 할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도 합니다. 특수부가 아무래도 보안 유지에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약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을 때 상당한 보안이 물론 유지됩니다만은 덜어는 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국의 사무실에 있는 조국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같은 검찰 안에서 새거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특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앞으로 사건 전개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은 오전에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약 5시간 동안 서울 시내 모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점검했겠죠.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제의를 다 하겠다면서 사퇴 촉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하면서 조국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끝까지 조국을 밀고 가겠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지금 조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동안 조국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짐작이 충분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물려 들어갈 겁니다. 어제 재밌는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는 모양입니다. 노 조국, 요즘 노 일본 유행하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 조국 해가지고 시험 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플래카드로 걸렸었습니다. 누군지 참 깜찍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에 대해서 조작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국 응원단, 친여성향, 친문성향, 대깨문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대깨문들이 한꺼번에 오후 3시에 조국 힘내소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자, 실검 1위로 올리자 이렇게 저것끼리 사발통문을 돌리는 게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아직도 조작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이게 또 실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위,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제 밤 10시 반 기준으로는 네이버 검색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조국 힘내세요가 각각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에 기가 막힌 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웃깁니다. 조국 힘내서 사퇴하세요. 힘내세요하고 사퇴하세요를 같이 엮어서 조국 힘내서 사퇴하세요.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강 컨셉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은 뇌물이다.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권력을 이용한 어떤 이권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웅동학원, 이 웅동중학교에 대해서는 배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 같습니다. 컨셉은 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작게는 물론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크게 볼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만평 혹시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쾅 뚫고 누군가가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밑에 오른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짐승 같은 후각 능력, 이렇게 만평을 달아놨습니다. 검찰이 원래 죽어간다, 죽는다, 약점이 잡혔다, 그것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다 하면 바로 덮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는 안 덮칩니다. 조국이 어떻게 된 상태였나요? 자세히 복귀해보면 그냥 놔둬도 골로 갈 그런 상태로 몰리자 바로 검찰이 달라드는 거죠. 윤석열이 달라드는 거죠. 짐승 같은 후각 능력,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윤석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요한 사람들 세 사람은 빠져 도망가 버렸죠. 출국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국의 딸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32억 원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덮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인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의 수사 대상 의혹,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복잡한데 요것을 하나씩 대충은 보고 넘어가야 다음에 말이 통합니다. 우선 큰 카테고리는 세 개라 그랬죠. 딸 입시 특혜, 웅동학원 사금고화, 가족사모펀드.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가족사모펀드일 겁니다. 두 번째가 웅동학원일 거고요. 세 번째가 딸 입시 특혜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볼 때 1, 2, 3의 순서가 딸, 그 다음에 웅동학원, 그 다음에 사모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중요도는 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고 두 번째가 웅동학원이고 세 번째가 딸입니다. 법정형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됩니다. 우선 딸 입시 특혜는 약 5개로 압축됩니다.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1,200만 원 부당 수령 여부, 이건 뇌물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딸 장학금 802만 원 부당 수령 여부,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에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인재발굴처에서 딸 대입과정 불공정 여부, 이것은 논문의 부당성, 불법성 이런 게 밝혀지면 그냥 입학이 취소되고 끝나는 그런 겁니다. 형사처벌하기에는 이건 시효가 좀 지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단국대 장영표 교수 인턴십 참가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이런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 이거는 장영표 교수가 아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공소시효는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주대 김모 교수 인턴십 참가 학회 발표제 등재 과정 불공정 여부, 이 부분 역시 형사문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학원을 사금고화 해가지고 웅동학원에서 빼먹은 거, 야금야금 막 빼먹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웅동학원 재단 그 자체, 재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요 두 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웅동학원 재단에 관한 거는 가족이 저희 동생이 제기한 소송에 이사로서 무변론했던 이유, 조국의 모친도 같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바로 조국의 모친 아닙니까? 조국의 모친이 이사장이고 조국이 이사일 때 둘이 같이 무변론했던 데 대해서 배임에 걸릴 겁니다. 이 배임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웅동학원을 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 집행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채무 면탈했다는 의혹이 있죠.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면탈을 해버렸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웅동학원 사금고 이쪽에서는 웅동학원 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두 개를 수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사모펀드 쪽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골 때리는 겁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 수십 차례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뭉칫돈 53억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툭 튀어가지고 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출처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53억이 뇌물성 대가라면은 이건 상당한 정말로 조국이 10년 이상 감옥에 썩어야 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죄가 됩니다. 이 53억을 받은 것, 준 사람은 누구, 왜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무엇이 제공되었느냐,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펀드잖아요. 이 펀드가 웰스 CNT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인수해가지고는 관급공사를 수사죠. 관급공사를 수사한다는 건 뭡니까? 조국이 관할하는 바로 그 경찰 행정에 대해서 바로 이권을 개입하게 되겠죠.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이런 짓 하면 상당히 복잡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어떻게 수수했느냐, 왜 수수했느냐, 그리고 매출이 상승한 배경은 뭐냐, 이런 것을 따지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의혹인데 조국의 자금을 이용해서, 조국이 직접 돈을 빌려줬잖아요. 조국 부인이 직접 돈을 빌려줬잖아요. 조국의 자금을 이용해서 또는 조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딘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처 또한 굉장합니다. 무려 11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하나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공장의 매출은 제로고 계속 적자만 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딸, 운동학원, 그 다음에 가족 사모펀드, 요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도 더 디테일하게 사건 자체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한다면 목적은 뭐냐, 수사 목적은 뭘까,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고개 쭉 빼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검찰이 뒤에서 어깨 톡톡 두드리면서 자, 뒤로 휙 돌아 앉으시고 우리도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재촉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만평들 참 잘 그려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의 딸 조민이 다녔던 한영외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학교생활 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민이 고2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웰스 CNT 본사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주주였던 조국의 처남 정모 씨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국의 가족 펀드가 웰스 CNT를 인수한 2017년 10억 5천만 원이 단기 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 나온 건데요. 검찰이 이렇게 살살 흘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빠져나갔다면 10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억 5천만 원 다시 빠져나갔다면 실제 투자액은 제로면서 이익만 탐하는 게 되죠. 기가 막힌 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수법을 쓸 수 있는지. 특히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국의 오촌 조카와 그의 지인 이모 대표,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에 돌연히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입국 시 바로 통보 조치를 하도록 해서 입국과 동시에 잡아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조국의 동생 조권이라고 하죠. 조권과 공사 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운동학원의 이사장인 조국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으로는 검찰의 칼날이 조국의 모든 것을 다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27일 압수를 위해 수색한 22개 장소, 지금은 32여 곳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 장소는 조국의 딸 조민의 특혜 장학금이나 부정 입학 의혹은 물론
가족펀드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운영의 위법성과 관련된 곳입니다. 검찰이 가장 많은 수사팀을 보낸 장소는 조민의 특혜 장학금 및 부정 입학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곳,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특혜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곳이고,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은 논문 작성과 입학 과정의 편법 내지 불법 가능성이 제기된 장소입니다. 문제는 입시 부정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논문 작성 과정의 위법 의혹만 해도 조국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시기는 2009년이라서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를 이미 지났습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렇게 지나버리면 처벌이 안 됩니다.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입학 취소는 가능하겠죠. 입학 취소는 가능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 등은 공소시효는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내야 뇌물이나 제3자 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 사기소송 등의 의혹이 불거진 웅동학원의 부실 운영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조국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조국 동생 조건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변론 승소하도록 방치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의 이사로서는 단돈 몇백만 원짜리 소송이 들어와도 바로 이사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재단은. 그런데 무려 51억의 소송이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변론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변론.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이 그런 재판에 이쪽에 무변론을 하니까 이기게 되죠. 이런 수법을 씀으로써 웅동학원의 재산을 동생이 갈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의 동생 조건은 웅동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이 사람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네요. 법조계에서는 웅동학원 수사는 비교적 손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사가 청산됐는데 1년 뒤 허위 채권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소송 사기다. 조국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은 관계자 진술 및 거래 내용 등만 확인하면 바로 입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특혜 장학금이나 입시 부정 및 웅동학원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국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까지 조민의 의혹이 막 확산되자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시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관련선에서는 선을 쫙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웅동학원의 경우 조국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불법 의혹의 당사자는 모두 조국의 동생 조건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입니다. 이 가족펀드죠. 사실상 패밀리 펀드입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데 일단 조국이 투자합니다. 여기에 10억 5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웰스 C&T의 지분을 38%를 삽니다. 사는데 이 웰스 C&T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투자를, 지금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돈을 빼먹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큽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년 7월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죠. 이 부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달에 이 블루펀드는 가로등 전멸기 이거는 100% 관급공사입니다. 관에서만 발주를 합니다. 이걸 개인이 가로등을 관리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관급공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개입을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이거 한번 잡혔다가는 골로 가는 거 아니까. 그런데 간등이 큰 조국은 이걸 덥석 물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블루펀드가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T 지분 38%,
최대 주주입니다. 38%를 매입했습니다. 이후에 웰스 CNT가 관급공사 177건을 수수하면서, 이거 2008년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거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야지. 177건을 수수하면서 조국의 영향력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받겠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이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웰스 CNT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국이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조국 자신이 투자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행위에 해당되고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크기도 하고 또는 가장 확실한 범죄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다른 개인 비리 의혹과 달리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라서 딱 걸리죠. 재임한 시기라서 펀드의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초점일 것이다. 거기다가 여기 뭉칫돈 53억하고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돈 6천억,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드는, 제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방송도 했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돈이거든요. 어쨌든 53억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딱 결산서에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났니 하고 물어보면 바로 누가 줬다는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로등 전멸기 사업에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공직에 있을 때라서 이게 뇌물죄까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초동의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12시 30분 이 사진을 조선일보가 가서 찍어왔습니다. 앞에 건물은 상당히 깨끗한데 뒤에 건물은 완전히 다 썩어 보이죠. 요게 어디냐 하면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WFM 제1 양산공장입니다. 조국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배터리를 하면은 첨단 산업에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조국의 오촌 조카가 한때 총괄 대표로 활동했고 조국의 처남 정모 씨가 주주로 참여하는 등 조국과 얽혀 있습니다. 110억 원 투입 이런 말을 퍼뜨리고 또 첨단 배터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말도 퍼뜨리면서 주가 조작을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잘못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연구비 6천만 원을 특혜 지원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고구마 쭈구리처럼 매일 한 건은 아니겠지만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은 조국의 딸보다는 이 사모펀드 쪽입니다. 이 사모펀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따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를 등쳐먹을 그런 계획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두 새로이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국의 혐의를 전부 다 정리하면은 대충 이 도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게 있습니다. 이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조민에 관한 거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조국과 조국의 가족에 관한 겁니다. 위에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급공사 수수 의혹은 첫째,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 이게 7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무섭죠? 그리고 이거는 시효가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효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대금에 대해서 무변론 패소해가지고 소송 사기에 말렸죠. 이거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됩니다. 웅동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이거는 조건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해운대 빌라를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특감반에 공무하던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그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들여다봤죠.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때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싹 살아있고 거기다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밀 침해에 해당돼 가지고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것 역시 이거는 3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요 5개가 조국에 대한 겁니다. 조국 모친이나 조국 동생, 이런 조국 처남 이런 쪽은 빼고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딸 조민에 대한 겁니다.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면 사건 발생일은 2009년 3월인데 5년 다음은 2014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못하는 대신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802만 원을 수령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에 해당되는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1200만 원 수령 및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대한 의혹이 있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게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이것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다. 허위자소서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공주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등재한 것에 대해서는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더하기 7년 하게 되면 2016년이 되죠.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대신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는 가능하죠. 고려대 입학 취소가 가능해지면 바로 부산의전원 입학도 모두 취소가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런 걸로 시끄러우면 어디가 가장 멍이 드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가 가장 멍이 듭니다. 당장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생활 형편을 전망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 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이건 어제 수치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수치라서 가장 최근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이는 무슨 매가 여우를 잡듯이 아주 강하게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가 여우를 채가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특검 가자, 특검 간다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강력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됐다, 잘 됐다, 기회가 왔다. 이때 몰아치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보수사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언론에서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 사건 제대로 끝내고 나면 윤석열은 대권을 바라볼 것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바라본다면 보수 쪽일까요? 진보 쪽일까요? 지가 골라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생깁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말이나 됩니까? 경제를 합니까? 뭘 합니까? 나라 살림살이를 합니까? 외교를 합니까? 국방을 합니까? 그저 범죄자들 잡아넣는 포졸인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윤석열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두 가지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하나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 이 경우 제대로 수사하겠다 할 때 무엇 때문에 할까?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순실, 정유라, 또 삼성의 이재용 이런 사람 수사하면서 일약 검찰총장까지 비락출세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라면 뭔가 노리는 게 있다는 유추가 성립됩니다. 추론이 성립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강력히 수사할 것이다. 또는 면죄부를 발휘하고 물타기를 할 것이다. 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면죄부를 발행하거나 물타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바로 문재인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국은
멍들 대로 다 들었고 상처 다 받아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더라도 영이 안 씁니다. 저런 법무부 장관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히려 임명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골로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조국은 후계자로 물 건너 간다고 볼 때 엄청난 떡을 쥐고 있습니다. 조국을 봐줌으로써, 무마해줌으로써, 물타기를 해줌으로써 문재인의 눈에 쑥 들어가겠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기가 막힌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좀 높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보수 사회는 다 잡았던 꽝도 토끼도 여우도 다 놓치는 꼴이 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윤석열 정말 기회 하나는 잘 노리네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리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송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